반갑습니다. 성재준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치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.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.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진짜 이 경제가 좋지 않고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집 밥그릇만 챙기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밥그릇이 개밥그릇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. 이 사람은 밥그릇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개밥그릇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살판 난 것 같아요. 방송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모습 보면은 누구보다도 기분이 막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찢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야, 내 세상이다. 대선까지 내가 진짜 못 버티겠다. 불과 몇 달 됐나요? 몇 주였나요?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드디어 아작나는구나, 드디어 찢기는구나 싶었는데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까지 열릴 테니까 드디어 내 세상에 오는구나. 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봐도 이 개딸들이 그냥 득달같이 막 투표를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막 49%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데 이재명의 그 꿈은 개꿈이다. 워낙에 이제 그 개와 관련된 걸 좋아하는데 저도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꾸 이재명 얘기하면서 개 얘기하는 게 개한테 신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그 꿈은 개꿈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유는 간단한 건데요.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8년 전에 개거품을 물면서 주장해 왔던 거 그거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. 민주당의 얘기를 갖다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. 민주당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? 이재명의 대선 플랜, 이재명의 벚꽃 대선 이거는 그냥 개꿈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. 무슨 소리냐? 바로 헌법재판관 6명과 관련돼 있는 요 문제가 이재명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인데요.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당의 이런 모습을 시간 끌기다, 뭐 침대 축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당연한 거거든요. 불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시간 끈다 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뭐 자기들 뭐 좋은 대로 표현하라고 하세요. 우리가 그냥 원하는 말은 딱 한 가지. 시간을 끌든지 뭘 끌든지 뭐 재준이를 끌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.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?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갖다가 임명을 안 해.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. 그러면 이게 6명 체제에서도 지금 뭐 심리를 하고 변론을 한다라고 하니까 6명 체제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. 왜?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케이스인데 이거를 야매라는 표현 말고 좀 적절한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야매일 수밖에 없죠. 원래는 7인이 돼야지만 이게 그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6인이 돼도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에서 민주당 애들이 3명을 갖다가 추천을 안 해서 헌재가 마비가 돼 있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이게 뭐 방통위원장을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둘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21조 뭐 사망이었나 그거를 이제 무력화를 시켜 가지고 6인 체제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야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? 그거는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서 21조 사망을 갖다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라 그래서 그 케이스를 끌고 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도 똑같이 6인 체제로 진행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미 지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약간 좀 위헌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.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그 야매로 했던 6인 체제에서 결정까지 한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헌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. 왜냐? 애당초 헌법에서 탄핵 같은 거를 결정할 때 왜 그 과반으로 그렇게 했는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지 그거 자체가 원래 9명의 완전체일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것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. 헌재가 나서 가지고 헌법을 어긴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변론이나 뭐 심리 뭐 이런 거에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?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?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.
왜 그러냐?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.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애당초 지금 남아있는 3명의 목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몫이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든지 간에 그거는 원래 형식상으로 하는 것뿐이다.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뿐인 것인데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따지냐. 이거는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도 그냥 할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딱 한 사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. 어느 전문가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엄연히 있는 것인데 이거를 무슨 뭐 형식적인 문제라고 하는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엄연하게 대통령이 그걸 사인하고 결재를 해야지 그래야지 임명이 되는 것인데 야 그거 막 그냥 대충 그까짓 거 그냥 뭐 형식으로 하는 거야. 이게 말이 되냐고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떤 전문가도 그래서 민주당의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차진아라고 하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. 차진아 교수는 뭐라고 하냐? 국회 몫의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게 아닌 만큼 소극적 현상 유지 업무로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본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혼자만의 생각이고 어느 전문가도 제가 봤을 땐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아니 엄연히 지금 대통령이 권리 상태가 아니라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권리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임명할 수가 있겠죠. 권한대행이. 근데 직무 정지일 때는 못 하거든요.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8년 전에 민주당이 개거품을 물고 주장했던 것도 딱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?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하려고 했더니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했더니 어디 감히 건방지게 권한대행이 나서냐 까부지 말고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어라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던 게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이런 애들 아닙니까? 걔네들이 주장했던 거 고지고대로 하는 겁니다. 거리 상태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찌그러져 있겠다. 그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?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명하지 않는 거를 놓고서 민주당이 지금 협박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도 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왜냐?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차진아 그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? 임명을 거부한다면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있다. 그러나 탄핵은 일종의 특별 징계 절차인데 임명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.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긋거든요. 이게 현실인 겁니다.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막 개거품 물고 있잖아요. 지금도 6개 이제 그 악법들 농법 뭐 뭐였습니까? 농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사업법부터 해가지고 국회 증언감정법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어디 감히 건방지게 권한대행이 이렇게 또 까부냐라고 하잖아요. 오늘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. 이 재판관 임명하는 것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으니까 빨리 이거 임명하라 이래놓고 권한대행의 권한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이땐 또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? 어디에 도대체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애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다 그런 식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속내는 뭐냐?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인청특위 모 의원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? 임명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현실인 겁니다. 임명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.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의 얘기입니다.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찌째명은 이쯤 됐으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. 아 내가 이거 개꿈이었다라고 빨리 자각을 해야 된다. 안 그러면 안 그럴수록 현실에 돌아왔었을 때 충격파가 클 겁니다. 현실을 딱 마주해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? 3개월 있다가 선거법 위반 또 당선 모형령 나오고 3개월 있다가 내년 5월쯤 됐었을 때는 확정이 돼가지고 대선 플랜에서 날아가는 거 대권에서 자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엄혹한 현실인데 이 현실 받아들이시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막판에 가가지고 4월 무슨 뭐 29일 뭐 이런 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충격파가 상당할 겁니다. 지금이라도 자기 꿈이 개꿈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빨리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꾸기같이 쫓아가면 제일 좋고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